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3주 음. 정도 됐었죠. 이제 딥시크의 아 그렇죠. 영향력이요. 추석이 아니죠. 설 설이죠. 연휴. 그쵸. 네. 설 연휴 중간에 좀 발표가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주장을 또 누군가가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지금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과장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인데요. 이 CEO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이 아마도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칭찬을 일단은 음. 했어요. 칭찬하면서 근데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따끔했을 것 같아요. 이 CNBC 보도를 살펴봤더니 이 CEO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AI 국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구글 주최 행사에서 이 딥시크가 매우 훌륭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면서 지정학적 규모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먼저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다라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것을 내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껍질을 만든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허사비셀은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었고 거기서 좀 더 덧붙이게 된다면은 AI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딥시크 둘러싼 열풍이 약간은 음. 과장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가장 끝 마지막 단계는 AGI예요. 아마 그쵸.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인간이랑 지능이 거의 비슷할 만큼 높은 AI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 사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5년 정도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픈 AI 샘 올트먼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5년 정도면 이 AGI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서 아마 이게 그 내용이랑 거의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네.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미리부터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혜택이 생기긴 하겠지만 분명히 근데 또 뭐 다른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에 대한 그쵸. 대비들도 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왜요? 저의 이런 일자리를 뺏어갈까 봐. 대신 뭐 청소라든가 빨래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그치. 같은데 맞아요. 집안일 해 주는. 맞아요. 근데 뭐 일단 일론 머스크도 뭐 "집안일을 하는 뭐 그런 로봇을 만들 것이다."라고 음. 하니까 그쪽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뭐 법적인 제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나. 같이 어차피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소식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약, 반도체까지 이제 네. 관세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속보가 좀 전달되긴 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콰이거지 이런 중국 현지 매체들 보도를 좀 봤을 때는 중국 승용차 협회 추이등수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41%를 차지했다라고 발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안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팔렸던 중국산 자동차가 854만 대라고 하고요. 2017년 12월이 가장 정점이었었는데 이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로 계산해 봤을 때는 9,060만 대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는 33% 수준이었다가 0.9% 늘어나게 되면서 34.7%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유의미한 부분은 유럽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좀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도국들 위주로의 성장세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 칠우이, 창안, 지리 이런 쪽에서의 성장도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8월에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 정책을 받고 아마 사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점차적으로 좀 확장세를 보여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자동차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점유율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2016년에서 18년 때 그때 30% 초반이었다가 2019년에는 29%로 감소했다가 다시 좀 크게 2020년부터 반등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33에서 한 34% 정도 기록을 하는 상황이라 점점 이 파이가 좀 커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은 지난해 중국 국내 시장만 살펴본다면은 신에너지차라고 불리죠.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4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수치를 그려냈습니다. 이 정부가 전기차 대당 2만 위안, 하나로 따지면은 약 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660만 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지난해 지급된 차량 보상 판매 보조금의 60% 이상이 신에너지차에 지급이 됐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중국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네. 상해였죠. 네, 상해를 갔다 예예. 왔어요. 상해를 갔더니 정말 다 전기차밖에 그 없더라고요. 종류별로 다 타고 왔다고 다 하지 타고 않았어요? 왔어요. 어. 비아디도 타봤습니다. 어땠어요? 비아디 좋더라고요. 어. 비아디랑 그 R이란 차가 있거든요. 알? 그냥? 리샹인가? 라는 차가 아. 있는데 사실상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차를 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죠. 이게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을 했을까 사실 음음. 의문심이 있었어요. 의구심이 있었는데 타보고 나서 느낀 게 비아디 한국 시장 진출한다고 하네? 그렇다면 아, 잘 될까?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지도 않을까. 하지만 어. 저는 현대차와 기아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고 제가 볼 있습니다. 때는 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뭐 기능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 한국 차는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을 너무 잘 테니까 맞춰져 있죠.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우리가 이용하기엔 훨씬 더 편할 거고 중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면 특화된 기능이 또 따로 있을 너무 테니까 신기했어요. 맞아요. 아마 다르긴 하겠죠. 성향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차가 조금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장을 빠르게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